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구성은 첫 번째, 별자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두 번째, 생일별로 알아보는 별자리의 종류. 세 번째, 각 별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챕터 1. 별자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별자리의 기원을 알아보면 별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 우리가 쓰는 별자리가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별자리의 기원은 서구 별자리라고 합니다. 과거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고 푸른 초목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밤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고 밝은 별들을 연결시켜 동물에 비유하면서부터 별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넓은 초목과 그리고 드넓은 밤하늘이 보이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2. 생애별로 알아보는 별자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자리는 양자리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생일인 친구들이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에너지, 활동, 리더십이 있습니다. 양자리는 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별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에너지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감이 강합니다. 이러한 면들이 타고난 리더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별자리는 황소자리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인 친구들이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인내심, 끈기, 관능이고 황소자리 태생들은 조용하고 단호하며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로 절대 포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끈기가 있으며 목표를 향해 근면하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로 생일이 5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인 친구들이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다재다능함, 달변,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수성과 연결되고 공기의 속성을 가진 별자리에 속합니다. 매우 지적이며 끊임없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명랑하고 친화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별자리는 개자리로 생일이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인 친구들이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세심함, 공감력, 애정입니다. 물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타고 감상적입니다. 정서적이고 섬세한 개자리 태생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달의 영향으로 천성적으로 직관력이 강하고 애정이 풍부한 성격을 지닌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별자리는 사자자리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생일을 포함합니다. 키워드는 활력, 자신감, 자기 표현이고요. 태양의 지배를 받는 사자자리는 장난기가 있으며 창의적이고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합니다. 고정된 불의 별자리에 속한 사자자리 태생들은 활기가 넘치고 열정적이지만 다소 자기 주장이 완고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별자리는 처녀자리로 8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생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안목, 효율성, 봉사라고 하고요. 수성의 영향력을 받은 별자리로 지적이고 논리정연하며 분별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잘난 척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확인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별자리로는 천칭자리가 있고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생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키워드는 균형, 사교술, 인간관계. 공기의 속성을 가진 별자리로 쾌활하고 친화적이며 지적이고 사교적이라고 합니다. 또 천칭자리는 근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즉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들이 천칭 자리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번째 별자리는 정갈 자리로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생일이 속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쇄신, 비밀,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정갈 자리는 가장 열정적인 별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정갈 자리는 재생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로 결정하며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별자리는 사수 자리로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생일이 있는 친구들이 속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정직, 탐험,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수 자리를 가진 친구들이 보통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상냥하고 독립심이 강해서 속박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한 열정적이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관대해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또 즐기는 법을 알고 있고 모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0번째 별자리는 염소 자리로 12월 22일부터 1월 20일까지인 친구들이 속하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야망, 양심, 근면함이고 지배성인 토성의 영향을 받아 삶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고 연륜과 경험을 존경하는데 이런 면에서 일을 성실히 진행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월 12일 생일로 염소 자리에 속하는데 방금 읽은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1번째 별자리는 물병 자리로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속하는 친구들이 물병 자리입니다. 키워드는 객관성, 인도주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병 자리 태생들이 지닌 반항적인 기질은 지배성인 천왕성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천왕성은 앞을 내다보는 힘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유를 찾는 강한 욕구를 부여하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병 자리인 친구들이 약간의 자유로움과 반항적인 기질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별자리인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생일인 친구들이 속하는 별자리입니다. 키워드는 열정, 수용성, 상상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기미를 알아차리는 물고기 자리 태생들은 관대하고 동정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받아들이면서 수용성이 뛰어나고 또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상상력을 풍부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일별로 알아보는 별자리의 종류를 총 12가지를 알아보았고 또 각 별자리의 키워드 또 그거를 통해서 각 별자리가 가진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생일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또 각 별자리가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맞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별자리가 어떤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화책을 읽는 기분으로 상상을 하면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테살리에 아타마스라고 불리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프릭수스와 헬레라란 두 남매가 있었다. 이들의 어머니는 어떤 여자의 계략에 빠져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비가 궁을 나가자 새 왕비는 왕이 전 왕비의 왕자와 공주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새 왕비는 삶은 씨앗을 동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삶은 씨앗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새싹이 나오지 않는 법. 농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바로 이때 새 왕비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벼이삭이 싹트지 않는 이유는 왕자와 공주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여 천벌을 내렸다고 퍼뜨렸다. 소문이 널리 퍼지고 왕자와 공주를 처형해 달라는 부탁이 끊이지 않았다. 국왕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 둘을 처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왕은 할 수 없이 처형하기로 결심했다. 이 소식은 왕자와 공주의 생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제우스 신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제우스 신은 그 남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처형 집행 당일 하늘에서 갑자기 황금털을 휘날리며 왕이 내려와 그 두 남매를 태우고 동쪽 하늘로 날아갔다. 두 아이는 양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린 헬렌은 그만 붙잡고 있던 손을 놓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혼자 남은 프릭소스는 양을 타고 계속 날아가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콜키스라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제우스는 이 양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황소자리의 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 어떤 나라를 지나는 도중 아름다운 공주를 보게 되었다. 제우스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하늘로 돌아가서도 끝내 이 공주를 잊지 못했다. 이 공주가 있는 나라에는 아주 아름다운 목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소가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에 공주는 예외 없이 목장으로 나왔다. 공주가 소들 사이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소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너무 아름다워서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공주는 이 소를 보자마자 사랑에 버리고 말았다. 그 소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다. 공주가 그 소를 껴안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소는 갑자기 공주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기 시작했다. 소는 드디어 아름다운 땅에 멈췄다. 몸을 돌려 사람으로 변해서 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원래 그 소는 제우스의 화신이었다. 공주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둘은 천상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제우스는 자신이 사랑을 고백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그것이 바로 유럽 대륙이다. 황소자리의 신화는 유일하게 사랑의 이름을 표현한 이야기다. 세 번째로 쌍둥이 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카스트로와 폴록스 형제의 헌신적인 우애를 간직하고 있는 별자리다. 이 형제는 둘의 사이가 좋은 것 이외에도 외모가 아주 많이 닮아서 사람들은 이들을 쌍둥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사실 폴록스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유혹하여 낳은 아들이고 카스트로는 왕과 왕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따라서 형의 신부는 신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생은 하찮은 인간에 불과했다. 이 왕비에게는 이들 이외에도 아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어느 날 그 나라에 산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다. 여러 왕자가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카스트로가 죽고 말았다. 카스트로와 남달리 우애가 깊었던 폴록스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동생이 죽자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그도 죽으려고 했다. 하지만 불사신의 몸인 그는 죽을 수도 없었다. 결국 폴록스는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은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언젠가는 죽고 말지. 다시 살고 싶다면 너의 남은 생명의 절반을 동생에게 나눠 주어야 할 것이다. 성품이 착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폴록스는 조금도 머물거리지 않고 당장 승낙했다. 제우스는 이들 형제의 우애에 감동하여 하루의 반은 지하 세계에서 하루의 반은 지상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들 형제의 우애를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이들의 영혼을 하늘에 올려 나란히 두 개의 밝은 별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쌍둥이 자리다. 네 번째로 개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뛰어난 영웅 헤라클레스의 발에 밟혀 죽은 불쌍한 개의 별자리로 전해진다. 개가 어떻게 헤라클레스의 발에 밟혀 죽었고 또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을까?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평범한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의 왕의 아들이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그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그리스에서 제일 위대한 영웅이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어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냈으며 신들도 그의 협조를 얻어 거인족을 정복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영웅의 환영식을 받으러 에우리테우스 왕에게로 갔으나 헤라의 명령을 받은 그 왕은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중 두 번째가 네메아 계곡에 괴물 물뱀 히드라를 퇴치하라는 것이었다.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뱀으로 머리 하나를 베면 금세 다른 머리가 생겨나 좀처럼 죽이기 어려운 동물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와 30일 동안 대열전을 벌였고 마침내 방법을 생각해 히드라의 머리에 불을 질러 8개의 머리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그때 헤라 여신이 히드라를 돕기 위해 개 한 마리를 보냈다. 개는 여신의 명령에 따라 히드라와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물었는데 결국 그의 발에 밟혀 한쪽 발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다. 헤라는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 불쌍한 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체를 하늘에 올려 별자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잃은 불쌍한 개의 시체는 하늘에서도 어두운 별들로 꾸며졌기 때문에 밝은 별들 틈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5번째로 사자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당대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사자자리의 특징을 지닌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로 인해 그는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됐다.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미칠 때까지 때리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크게 후회하여 네메아의 국왕에게 갔으나 헤라의 명령을 받은 네메아의 왕은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일을 시킨다. 그중 한 가지는 식인 사자를 죽이는 임무였다. 식인 사자는 숲속에 살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그를 찾아다녔는데 숲속은 식인 사자가 모든 동물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조용하기만 했다. 헤라클레스가 지쳐서 힘이 빠질 때쯤에서야 동물에서 식인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사자는 다른 사자보다 5배는 커 보였다. 온몸에는 동물의 피가 묻어 있어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았지만 워낙 몸집이 커서 소용이 없었다. 칼로 찔러도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사자와 육탄전을 벌여 사자를 죽였지만 그 과정이 너무 참혹하여 제우스가 두 눈을 감을 정도였다. 헤라는 자신의 희생양인 사자를 기리기 위하여 사자를 하늘로 보내어 별자리로 만들었고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다녔다. 6번째로 처녀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아름다운 봄의 여신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먼 곳에 있는 은빛 수선화를 보게 되었다. 매혹적인 향기가 페르세포네를 유혹하자 그녀는 손을 뻗어 꽃을 꺾으려고 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두 필의 검은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땅속에서 올라왔다. 알고 보니 그것은 지옥의 신 하데스가 아름다운 봄의 신 페르세포네를 사모한 나머지 함정을 파서 그녀를 납치하게 된 것이다. 페르세포네의 비명은 계곡과 바다에 퍼져갔다. 물론 데르테메르의 귀에도 들렸다. 그녀는 곡물을 수확하는 것도 멈추고 딸을 찾아 헤맸다. 인간 세상은 대지의 어머니가 없어져서 땅엔 새싹도 자라지 않고 비옥한 땅도 벼가 자라지 않았다. 그리하여 불쌍한 인간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고 말았다. 제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데스에게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하데스는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주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석류를 먹게 된 페르세포네. 지옥에서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는 제우스도 어쩔 수 없는 계율이었다.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1년의 반은 명부에서 반은 지상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페르세포네는 매년 봄이면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동쪽 하늘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그 후로 겨울에는 추위가 닥쳐오고 불이 돋아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지하 세계에 있는 딸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방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안녕! 본 영상은 경상권 체육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경남대학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